구청장을 있는 김여선입니다. 제가 어떤 기록에서 읽기는 2차 대전 전후 처리하면서 장개석이 일본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이제 일본에 다 일본을 분할 점령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장개석이 반대하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그분 기억이 나는데 왜 그 친일파는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했는지 자신은 친일적인 행동을 하면서 2차 대전 종결 때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아시는 대로. 처음으로 발전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려하는 분이 같은데. 그건 허중화 선생님께서 이승만의 식생활 연구하신다는데 저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아니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어떤 성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걸 먹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연구가 될 것 같고 이승만과 장개석이 식생활 비교 연구로까지 이게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장개석은 제가 볼 때는 식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도의적인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절제된 그런 생활을 많이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친일 부역자 처리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결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6.25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거기에 대처하지 못했고 그것이 일본에게 엄청난 그 혜택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또 지적을 하고 그렇지만 역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노독수리라든가 이러한 일제 경찰들을 에 대한 어떤 관용 정책을 썼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통사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교육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개석이 사실상 본인은 어떻게 보면 아까 하신 것처럼 저도 발표드린 것처럼 장개석이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압도되어 있었고요. 일본의 빠른 근대화, 특히 이제 군사 지도자로서 일본의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격파시키는 일본 육군의 근대화된 모습 이런 것에 상당히 압도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일본을 상당히 경외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1945년이 돼가지고 다른 친일했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가혹하게 정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역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걸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하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만주족의 문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라고 하는 것을 이 45년 이후에 누가 장악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순하고 대련이라든가 여기 아직까지 소련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만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으로 이제 간 겁니다. 사실 이제 한반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전쟁이 지금 이제 끝난 시점에서 이 만주에 대한 어떤 강한 장악력 이런 것들이 장개석에게는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1945년에 전쟁이 갑자기 끝났던 그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봤을 때 어떤 대중의 어떤 분노라고 하는 것, 폭발되는 어떠한 지나간 어떤 세월들에 대한 어떤 희생양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한 희생양을 세우는 정치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는 당시의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그건 유럽에서 똑같거든요. 유럽은 비록 짧은 시간에 이게 됐습니다만 나치라고 하는 건데 그 45년 딱 전쟁 끝나자마자 그 나치에 대한 그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치가 했던 폭력에 대한 이제 반폭력입니다만은 그것에 편승하지 않고서는 이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장력 이런 것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유럽에서 전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장개석은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역시 이것이 그대로 이제 국공내전으로 이제 흘러갔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재판 기록을 보면 국민당 쪽이 훨씬 더 가혹하게 했다. 왜냐하면 국민당은 법에 따라서 이걸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이 한간처리법은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했고 이 공산당은 뒤에서 이제 그걸 갖다 협상을 하면서 자기네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너희가 이제 우리 편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걸 과거를 용서해주겠다. 그런 사람들 주로 뭐라고 불렀냐면 해방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방병. 그래서 이 사람들이 6.25 전쟁 때 대거 내려오게 됩니다. 해방병들이. 그래서 이 중국 쪽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많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지네들은 주로 해방병 애들이신 거고 우리 중국 정예군은 안 졌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해방병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간 출신, 한족 출신 한간, 만주족 출신, 그다음에 조선족 출신 뭐 이런 애들이 섞여 있는 중국 이민 지원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선족은 딱 그 전에 들어와가지고 조선 인민군에 편입된 그 조선족도 있지만 나중에 중국 인민 지원군에 묻어서 들어왔던 또 조선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장개석이 이제 그러한 그 과정에서 많은 고뇌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고뇌의 과정을 좀 더 제가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우리 뭐 공동 발표자가 뭐 추가로 제가 질문 드린 핵심하고 답변이 좀 안 맞는데 나중에 그 점심 식사 시간에 좀 두 분이서 직접 얘기하죠.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갔던 거 친일 그 행위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그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 있은 건 아니거든요. 3년간 미군적 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견제만 받았단 아니 말이에요. 허 선생님 사실은 예, 여기 그러니까 모이신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했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아니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또 다른 자리에서 하고 이 자리는 그냥 전문적인 이승만 연구가들이 모인 자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비호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지금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걸 지금 심지어 교회 선생님들조차도 학생들한테 이승만을 친일파 그게 문제라는 건 저희가 100% 동의하는데 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는 학술 연구하는 데인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뭐 살렸다는 것보다는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으니까 우선은 나라를 국민과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아니 그거 너무 모르는 건 없습니다 여기. 좀 해야 안 돼요. 저도 100% 동의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호국하신 그 노력과 업적을 여기 다들 그 높이 사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광화문 광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놓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문제보다는 좀 학술적인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공동 발표자께서